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를린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썰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요. 사실 퇴근하면 좀 심심하고 할 일이 많이 없거든요.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냥 제가 쭈저리 떠드는 걸 좋아해서 일단 뭔가 썰풀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대체 무슨 썰을 풀어야 되지? 좀 생각을 했는데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키에 관련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거의 키 쓰는 집이 없잖아요. 일단 처음 풀어볼 썰은 일본에서 겪었던 키 관련 썰입니다. 에피소드 1. 그 당시는 한 2023년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같이 일본을 여행하고 이럴 때도 많단 말이에요. 둘 다 페스티벌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오사카 서머소닉을 계획을 하고 에어비앤비를 이제 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머소닉 표도 사고 해서 오사카에서 만났어요. 근데 딱 그 에어비앤비를 갔는데 키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를 이렇게 막 열어서 들어가는데 그게 좀 대문이 낡았다 해야 되나? 그 키 부분이 좀 낡아가지고 좀 이거 어떻게 여는 거지 하고 처음 열 때도 계속 막 달그락 하다가 뭐 이렇게 계속 돌리다가 딸깍해서 이렇게 열려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 다음날이 돼서 페스티벌을 이제 갔는데 그날이 그 리암 갤러거가 온 날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첫날이 리암이었던 것 같아. 첫날에 이제 리암 갤러거를 보고 너무 뻐렁 찼죠. 그리고 페스티벌 되게 늦게 끝나잖아요. 이 일정이 진짜 처음 스케줄이 타임테이블이 한 12시에 시작해서 그걸 다 즐기고 오면은 밤 10시, 11시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 오사카 떼양볕에 아마 7월인가 8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힘들게 막 술도 마셨지, 방방 뛰었지, 땀 흘렸지, 소리 질렀지, 뛰댕겼지. 그 힘든 그 상태로 그래도 기분은 좋죠. 왜냐면 너무 이제 도파민이 폭발했으니까. 그래서 막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집을 왔어요. 당연히 버스 사람 많죠. 택시 잡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 거의 뭐 택시 잡는 데만 30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하여튼 그런 개고생을 해가지고 그 끝나고 사람도 많은데 택시를 겨우겨우 타서 여기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제 키로 이제 열어야 되는데 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딸깍을 진짜 한 30번을 했어.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렇게 탈깍하고 열려줘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헛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친구가 어쨌든 저보다 열쇠 익숙하니까 걔가 한 15분을 이렇게 딸깍 계속 했어. 근데 막 죽어도 안 열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유튜브에 뭐 이렇게 생긴 키 여는 법 해가지고 그걸 계속 했어요. 근데 절대 안 열리는 거예요. 이제 친구랑 저랑 교대를 해서 제가 이렇게 딸깍 그랬죠. 근데 당연히 안 열려. 어떡하지 하다가 저희 딴에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결국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한 30분을 진짜 계속 번갈아가면서 딸깍 하는데 솔직히 30분 하기도 전에 이미 알죠. 이거는 우리가 해서 열릴 게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에어비앤비잖아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페스티벌이 끝났어. 그래서 이미 막 밤 11시 막 이래. 11시 반 막 그쯤이었어. 그러니까 너무 늦은 거죠. 그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기에는. 다행인 게 보통은 집주인들이 이제 약간 개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에어비앤비 업체여가지고 다행히 24시간 동안 연락이 되는 번호가 대문 앞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어쨌든 일본에 사는 애고 일본어 엄청 잘하니까 바로 전화를 했는데 근데 보통 뭐 이게 열쇠를 좀 잘 못 열어가지고 안 열리는 경우가 한 번 있었대요. 근데 결국에는 열쇠 문제가 없었고 어떻게 하면 열리는 뭐 그런 거였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럴 거였으면 문을 진작에 고쳐놓든가. 근데 여튼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고 저희가 30분 넘게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알겠다. 그 열쇠공을 불러주겠대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그 일본에서 열쇠공 부르는 게 엄청 비싸대요. 저는 당연히 몰랐어요.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친구가 부른 적이 있었는데 거의 뭐 평일 좀 저녁 시간에 불렀는데도 3만엔 그러니까 한 2~3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때가 아마 주말이었고 저녁이었단 말이에요. 밤이지 저녁도 아니야. 11시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 집이 아니고 저희가 고장낸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낼 돈은 아니었지만 에어비앤비 업체에서 설명을 하기를 일단은 그 열쇠 업체를 불러줄 텐데 그쪽 사람들이 또 현금만 받는데 그래서 넉넉하게 현금을 일단 먼저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업체에서 저희한테 에어비앤비 그 환불 같은 걸 통해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벙찐 거죠. 왜냐면 나는 이제 내가 쓸 현금만 엄청 챙겨왔는데 도대체 얼마가 나올지를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둘이 갖고 있는 현금을 다 합쳐도 그 돈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일단 현금을 그 손에 쥐고 있지 않았어. 그 에어비앤비 문이 잠겨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내 현금이 들어있는 거야. 그 친구 현금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문을 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에어비앤비 업체에서 일단 열쇠공을 불러줬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냥 무한정 기다림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당연히 밤이 늦었죠. 그래서 빨리는 못 오고 그때 한 11시 반이었는데 한 30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미 거의 자정이 넘는 시간인데 너무 더웠어. 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짜 한 30도 넘었을 거예요. 밤이어도. 페스티벌 뛴 몸이지. 목 쉬었지. 근데 이거 열쇠랑 씨름하느라고 더 지쳤지. 몸 찝찝하지. 땀났지.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거를 견디는데 멘탈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거든요. 좀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거 겪으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내가 진짜 멘탈이 약하구나. 그래서 이미 약간 멘탈이 나간 거예요. 우리가 그때 페스티벌 첫날이었고 이제 내일도 페스티벌을 가야 되고 하는데 지금 12시가 넘어도 내가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상황이 너무 멘붕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문을 열었다고 치더라도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이 아예 안 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 열쇠공이 맞고 새벽 2시, 3시에 올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엄청 멘붕이었는데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어떤 호텔을 새로 잡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저는 진짜 상상을 막 끝까지 했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제 친구가 옆에서 그냥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는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오냐.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니고 얘는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가 있냐 이랬더니 어차피 근데 에어비앤비 연락됐고 열쇠공 보내준다고 했고 그냥 기다리는 일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긴 한데 그리고 저희가 또 그때 초조했던 게 페스티벌을 12시간 이미 뛰고 왔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열쇠공 그 전화가 와도 이걸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막 모르겠고 그러니까 멘붕이 저는 거기서부터 온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러면 배터리 없으면은 충전되는데 찾아봐도 되고 정 안 내면은 편의점 가서 저 배터리 사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그 갔다 오는 사이 열쇠공이 올 수도 있고 이 지랄을 하다가 그냥 일단 빠르게 핸드폰 배터리 어쨌든 없으면 연락이 아예 안 되니까 일단 빠르게 편의점을 가자 해서 편의점을 갔죠. 그래서 가서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이제 찾았는데 또 존내 비싸. 3만 원이래. 근데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샀어. 그래서 사고 이제 돌아왔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열쇠공은 도착하지 않았어. 이미 약속한 30분이 지나 있었어요. 그래에 다시 그 에어비앤비 업체에 연락을 해봤어요. 30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왔다. 그랬더니 그 열쇠 업체한테 했는데 조금 더 늦어져서 무슨 1시간을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 정확한 시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거기서 또 2차 멘붕이 온 거지. 아니 나 지금 이미 12시가 지났는데 여기서 1시간을 더 기다려야 돼? 그러면 거의 새벽 1시잖아요. 너무 이 시련이 너무 힘든 거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이 중간중간 열쇠를 또 딸깍딸깍 했죠. 당연히 안 열리고 그래서 이제 체념을 하고 그냥 서로 이렇게 같이 있지도 않고 약간 골목이 좀 좁거든요. 거기가 골목 건너서 이렇게 그냥 이러고 앉아있었어. 이렇게 약간 체념하고 이러고 앉아있었어요. 다 두 명이 그냥 마주보고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그 좁은 골목에 그 엄청 작은 봉고차 같은 게 쭉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 나를 구원해주러 오는 이렇게 구세주 같은 거지. 그래서 야 드디어 왔다. 그래도 집에 들어가긴 하겠구나. 그 열쇠공 그 분이 오셔가지고 열쇠를 막 이렇게 딸깍딸깍 해요. 이게 안 열리는 게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왜 이거를 확인을 했냐면 그 에어비앤비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원래 열리는 건데 손님이 못 열어서 부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열쇠공분이 에어비앤비 쪽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문이 고장난 게 맞고 이분들이 못 연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지불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냥 문을 이제 강제로 이제 개방을 했죠. 그 열쇠공분이 이렇게 딸깍딸깍 막 해가지고 드드드드 막 이렇게 막 부고 이렇게 하니까 한 5번 만에 이렇게 딸깍딸깍 하니까 갑자기 팡 하고 열렸어.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래서 와 문이 열렸다 이랬는데 열리고 보니까 거의 문이 한 짝이 거의 뜯어나갈 정도로 이렇게 막 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저걸 못해서 우리가 이제 1시간 반을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구나. 뭔가 좀 허무한 거예요. 문이 이렇게 5번 만에 팍 하고 열리는 걸 보니까. 근데 그게 고장이 난 거긴 한데 이게 당장 그 열쇠 락을 교체해야 되는 수준은 아니고 무슨 스프레이 같은 거를 뿌려서 윤활제 같은 걸 이렇게 뿌려가지고 문이 더 이렇게 더 잘 열리게끔 하여튼 뭔가 조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거기 문 그 잠금새 같은 데다가 그 스프레이를 칙 하고 뿌렸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닫고 저희한테 여는 걸 이제 이렇게 연습을 시키시는 거여서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열리긴 열리네. 일단 이 조치는 그렇게 하고 이제 오밤중에 한 새벽 1시 반 넘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에어비앤비 측에다도 얘기를 이렇게 했대요. 잠시 조치를 해서 당장 며칠간은 이 열쇠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 문 자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열이 받는 거죠. 아니 그럼 애초에 좀 에어비앤비를 하실 거면 외국인한테 또 빌려주실 거면은 좀 열쇠를 좀 미리미리 고쳐놓든가. 근데 어쨌든 해결이 됐잖아. 오늘 당장은 잘 수 있어.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이제 문을 닫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영수증을 써주셨거든요. 이 문 딸깍딸깍 오븐한 거에 대한 그리고 스프레이 칙 해주신 거에 대한 영수증을 쓰는데 내가 낼 걸 아닌 걸 알았음에도 긴장이 되는 거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 왜냐면 우리는 현금이 많지가 않았으니까. 근데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6만 엔이 나온 거야. 6만 엔도 아니 6만 5천 엔?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한 65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진짜 너무 황당하잖아. 주말 밤이야. 새벽 1시 반에 오셨어. 늦은 시간이긴 하지.
근데 그분 딸깍딸깍 5분에 15만 원을 현금으로 갑자기 내야 돼. 생각보다 더 나온 거지. 그래서 좀 멘붕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충분한 현금이 있나?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2층에 올라가가지고 그 현금을 나머지를 탈탈탈 털었는데 진짜 가까스로 65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여행객이었으니까 제가 현금을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허무하게 이제 거의 2시가 됐겠지? 그 2시가 넘는 시간에 그 65만 원 현금을 탁탁탁 털어가지고 그분에게 드리고 이제 영수증을 받았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지? 근데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씻고 자자 해서 한 2시간 넘는 시간에 이제 65만 원 영수증을 이제 품에 안고 잠에 들었죠. 저희가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65만 원을 내가 이걸 낼 수는 없지. 그래서 에어비앤비 업체에 얘기를 했는데 그 자기들이 그 에어비앤비 빌린 거를 취소를 하면은 저한테 환불이 되잖아요. 그걸로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걸 다 합쳐도 한 40만 원이 안 됐어.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60만 원이잖아. 그래서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그 메시지로 보냈죠. 이 전체 가격이 40만 원이다. 65만 원 안 되는데 나머지 20만 원을 도대체 어떻게 환불을 해줄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그러면은 취소는 안 하고 그 돈 전체를 계좌번호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계좌번호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정말 다행히 제 친구가 일본 살고 있잖아. 당연히 계좌번호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저는 좀 빡치고 좀 황당했던 게 아니 외국인인데 일본 계좌번호가 있겠냐고 있겠냐고 다행히 난 있었지만 없을 텐데 그걸 왜 그렇게 물어보냐고 약간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빡이 쳤지만 일단 나는 있으니까 그래서 계좌번호를 이제 보냈죠. 근데 그때랑 제가 뭐라 했어요? 주말이라고 했잖아요. 주말이라고 또 송금이 안 된대. 인터넷 송금이. 그래서 일본이 또 아날로그가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좀 열이 또 개받는 거야. 아니 무슨 지금 21세기 2023년에 무슨 주말에 인터넷 송금이 안 된다고 그걸 또 막 늦게 보낸다고 한다는 게 또 열이 졸라 받는 거야. 말이 되냐고. 한국이었으면 지금 1분 안에 송금이 됐을 텐데. 그래서 진짜 약간 또 3차 멘붕이 온 거지. 이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맞겠지? 왜냐면 너무 큰 돈이잖아요. 60만 원은 솔직히. 그래서 이 새끼들 뭔가 떼어먹을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그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말에 송금이 안 되니까 월요일에 보낸다고 했던 거였어. 근데 그때가 토요일 저녁이었으니까 일요일에는 뭐 아무 조치도 없지 그니까. 알겠다고 하고 그 일요일에 또 보러 갔죠. 공연을 보러 갔고 그때 또 블러 오빠들을 이렇게 보고 공연 자체는 또 재밌게 봤어요. 셋벌이 다 끝나고 전쟁 같은 그곳을 지나서 택시를 타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열쇠가 또 고장날 수도 있잖아. 왜냐면 그 열쇠공 아저씨께서 그 임시 조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숙소를 가는 길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오늘도 안 열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또 막 그 열쇠공 부르는 막 상상하고. 근데 뭐 다행히 뭐 임시 조치가 되게 훌륭한 조치였는지 열리긴 열렸거든요. 둘째 날도 그냥 그렇게 잘 들어가서 자고 이제 그 월요일이 되었어요. 월요일이 이제 그 약속의 그 돈을 받는 그 날이죠. 근데 저희가 좀 스케줄을 미친 사람처럼 잡았던 게 이틀 페버를 뛰고 마지막 월요일에 유니버셜을 가는 미친 일정을 저희가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미 에피소드를 여러 개 정립을 했는데 거기를 이제 가려고 하니까 죽겠는 거죠. 그냥 이거는 좀 짧은 에피소드. 처음에 오사카 유니버셜을 가면은 무조건 해리포터를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낮이 되면은 사람이 너무 몰려서 아무것도 탈 수가 없대. 그래서 저희가 유니버셜 입장하자마자 바로 그 해리포터 쪽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해리포터 무슨 4D로 이렇게 타는 이런 게 있어요. 막 롤러코스터인데 막 4D로 막 이렇게 타. 막 이렇게 타는데 근데 저희가 그거를 타고 딱 나왔는데 둘 다 멀미가 개세게 온 거예요. 지금 이틀 페벌 뛰었지? 그리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바로 아침 눈 뜨자마자 나왔지? 막 이러니까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니까 그거 타고 둘 다 멀미가 너무 와가지고 그냥 해리포터 그거 다 다른 거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나와가지고 식당 쪽으로 와서 뭐 하나 시켜놓고 이렇게 엎드려서 식당에 엎드려 그냥 잤어요. 너무 막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약속의 월요일이잖아요. 에어비앤비 이놈의 자식들이 우리에게 돈을 보내기로 한 약속의 월요일인 거야. 근데 저는 솔직히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 됐으면은 나한테 돈을 한 오전 9시에 바로 연락이 왔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면 그때가 은행이 여는 시간이니까. 그때가 한 오전 10시, 11시쯤이었는데 뭐 그때가 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열이 받은 거지. 아니 토요일 그 난리를 치고 일요일까지 내가 기다렸고 월요일이 됐으면은 뭔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회사를 다니지만 주말에 처리 못한 게 있으면 월요일 아침 9시 약간 이렇게 매일 답장부터 하잖아. 그런 걸 이제 생각했는데 뭐 모든 상황이 내 방같이 되는 게 아니지 당연히. 또 열 받음 정립이 시작이 되는 거야. 아니 좀 알잘 딱가리센으로 좀 아침에 오전에 딱 보냈다고 그냥 연락이 먼저 와주면 안 되나? 그냥 뭐 한 점심시간까지 기다리고 연락 안 오면은 우리가 먼저 메시지 보내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맞거든요? 그게 맞는데 나는 이미 이 뭔가 에피소드가 이제 정립이 되니까 또 그게 막 내 맘처럼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맘 편하게 기다리는 게. 근데 어쨌든 저도 친구 말에 동의를 했고 기다렸는데 결국 까먹었다가 보니까 한 12시 반인가? 1시쯤에 그 송금을 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친구가 바로 그 인터넷 뱅킹으로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돈이 들어온 게 이제 맞았죠. 그래서 그때야 이제 안심을 하고 그래 이제 드디어 이 에피소드가 끝났다. 이 키 지랄의 에피소드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하고 제가 안심을 했답니다. 전체 여행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네요.
키썰 2탄은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썰을 풀어봤고 이 썰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재밌어가지고 뭔가 계속 찍게 될 것 같긴 해요. 하여튼 2탄은 파리 열쇠 지랄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